당신의 꿈과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미리 만나보는 생생한 직업의 세계.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그 해답을 드립니다. 랭킹쇼 자, 위클리! 제가 오늘 낮에 스트레스도 풀 겸해서 한강을 좀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 바람도 좀 쐬고 여유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 기분까지도 밝아지면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행복 재테크 강사이신 권영찬 씨는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세요? 저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웃는데 왜냐면요. 네. 아무리 미인과 미남을 만나도 싫으면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다 해야지 싫다 하면요. 네. 그 일이 싫은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 취업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취업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가 그대로 옮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꿈을 찾고 추억을 쌓으면서 행복해야 할 때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다 대학 가는 거 네.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정말 내가 맞는 적성이라면 이 일이 내 미래다. 그럼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니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가 대학을 안 가고 전문 분야로 간다. 그거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랭킹쇼 자, 위클리!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진학으로 미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실무 경험을 우선하면서 고졸 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베스트 5. 네, 오늘도 한서희, 한정현 학생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우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설턴트 박우식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를 보면 마이마이 그 카세트로 좋아하는 오디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또 종이학을 접어서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선물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왜 웃으세요? 되게 순수해 보이죠. 아니 마이마이가 언제 얘기해요? 마이마이가 요즘 아이와 이런 거 갈까요? 네. 소니 아이와. 네.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다들 도대체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셨길래 저한테 이러시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워낙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네. 제가 이제 살던 곳이 그 내성천이라고 굉장히 1급수 강물이 좀 흐르는 데인데 개천에서 노셨다는 거잖아요. 개천에서 놀았는데 지금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이 거기 모래사장이 정말 좋았어요. 친구들하고 거기서 네.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그 김현식 씨의 내 사랑 내 곁에. 그것까지는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왜 대한영이냐? 우리 또 배용준 후배가 또 저희 학교 출신이고 제가 잘 압니다. 한 6년 후배인데 아기 때부터 봤어요. 네.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잘 모른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제 또 방송만 출신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3을 제외하고는 공부보다는 방송하는 일에 네. 오히려 고1, 2 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하는 일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요즘 친구들 보니까 미리 자기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선 경험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래도 좀 잘 소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보냈어요? 전 되게 전형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는데요. 학교 공부하고 과외 수업 받고 그리고 학원 공부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네, 서희 씨는요? 저는 저희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좀 뛰어노는 걸 좋아해서 맨날 친구들이랑 막 복도 뛰어다니고 밖에 나가서 간식 사 먹고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나고 네, 그렇게 좀 즐거운 기억밖에 없어요. 네. 고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뭔가 저만 굉장히 올드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억울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네. 저희가 요즘에 생각해보면요. 요즘 고등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주로 너 대학만 네. 가라.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럼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라고 했는데 네. 중요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대학 가서 토익, 토플에다 네. 여러 가지 다 해야죠. 이제는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대학 생활입니까? 네, 맞아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이 고졸 취업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 기업 3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트 내용을 또 열어보기 전에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정보과학고의 현수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네, 인자한 얼굴로 온화한 모습으로 앉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전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이고 마이스터고 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우와. 경기도학생교육원 교학부장, 경기도교육청 남부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원정보과학고가 2013년 전국 100대 특성화고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다고 하고요.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최우수 학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회 연속
연속 선정이 되었고요. 축하드립니다. 와, 제가 엄청난 지금 자랑거리들을 읽어 내려왔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학교가 된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선 꿈, 끼, 꾼 요 단어 세 가지로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꿈을 좀 이렇게 키워주게, 꾸게 하고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직업 체험을 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미래 직업 발표를 또 하게 하고 캐나다나 이런 데 가가지고 3개월 동안 현장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얘기하게 되면 꿈이 더 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끼 프로그램으로는 전교생이 국토순례를 전교생이 매년 합니다. 그런 거 하면서 아이들이 또 끼도 길러지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꿈과 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문가의 꾼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산업형 이제 맞춤형 교육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회사든지 안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네. 사실은 몇몇 분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특성화고가 뭔지 마이스터고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이 소질과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 가지고 농공상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이렇게 구분돼 있다. 특성에 그렇게- 맞춘다 해서 네네.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이고 그 더 세부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 지역이나 어떤 그 기업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인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업부터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고졸 채용 계획이 있다고 50.3%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작년 조사 결과보다는 8.5%가 좀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졸 채용이 최근 몇 년간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축소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뭐 고졸 채용만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대졸 채용도 많이 이제 좀 축소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전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인 채용 상황이 좀 안 좋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고졸 채용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 줄어든 측면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2014년에는 한 2,080명 정도 고졸 채용을 했었는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한 1,700명 정도로 이제 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네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고졸 채용 시장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제 진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진로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기에 자기 진로를 발견해가지고 특성화고나 마이스코를 진학하면 자기 꿈이나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지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취업률이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기업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보다도 이제 고졸자들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직무 영역들도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근데 정부 정책도 이제 많이 고졸 취업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졸 취업 환경은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흐뭇한 만족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 체감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좀 어느 정도가 되고 보통 어떤 기업에 좀 입사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려운 고졸 취업의 그 현 실정이었었습니다만은 2009년도에가 16.7%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나머지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그런 모습이었는데 2015년대가 46.6%, 그리고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8%의 취업률로 고졸 취업 문화가 아주 그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본교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그 191명이 취업을 했는데 공무원, 공사, 금융권, 대기업 33명,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153명이 취업을 했거든요. 대단하네요. 근데 올해 재학생이 벌써 취업을 했어요. 아직 직장은 나가진 않았는데 그 IBK 기업은행에 한 명 벌써 확정이 됐고 병력 특례업체 35명이 확정이 됐어요. 오늘 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고려제약에 10명이 지금 면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 부러워하시겠네요.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한다. 뭔가 이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을 보면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제 주변에 실제로 이렇게 고졸로 취업을 한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조금 부러워요. 왜냐하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그동안 등록금 내기 위해서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 친구들은 빚 없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동안에 돈을 더 마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직종에서 고졸 채용을 많이 했는지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베스트 5 5위입니다. 5위 먼저입니다. 네. 어떤 업종이 있을지 짜자자잔. 디자인. 왜냐하면 디자인. 또 나름대로 전문 네. 분야니까요. 네, 맞아요. 시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아이디어, 근성이 필요한 디자인 관련 직종.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 최근 여러 분야에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디자인 업종의 고졸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회사도 애플바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디자인의 어떤 그 감성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고객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창조 경영의 핵심은 이제 디자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삼성 디자인 스쿨이라는 이제 사디라는 삼성 디자인 이제 그런 이제 학교를 이제 설립해서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아직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그렇게 좀 높은 상태는 아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업에서의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들은 갈수록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더 전략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디자인 역량들을 좀 키워놓으면 좀 더 디자이너로서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전자제품이나 유통시장, 특히 홈쇼핑 시장에서는요, 디자인 자체가 우리 고객들한테 인정받지 않은 제품 자체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애플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은 스마트폰에 MP3 넣고 뭐 티맵 넣고 뭐 넣고 했는데 디자인 자체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융합적으로 디자인 분야가 저는 또 이렇게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 실제로 이 디자인 분야 계열이 좀 취업을 잘 하는 편인가요? 원래는 저희가 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였다가 네. 올해 이제 98% 정도 아이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주로 이제 디자인 그 업체에서 외 관련 분야 그리고 시각 디자인 그 뭐 그런 디자인만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 디자인과 사무직을 이렇게 겸해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순수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그 취업하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좀 극복해야 할 과제죠. 우리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게 큰 시장인데 아직까지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의 가서 일하는 자리가 또 대학교 나와서 디자인 갈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재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희망이 있고 기대가 큰 그 직장입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각 디자인 쪽으로만 접근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이제 산업 디자인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우리가 좀 더 애들을 좀 특성화시키면 더 경쟁력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송국에 들어갈 때는 91년, 92년도인데 사실은 그때 대학 개그제로 선발된 건데 그때는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대학생이 아니다 웃기는데 무슨 대학이냐 그래서 고졸을 많이 착륙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방송반 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고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는 웃기는 것보다는 감동을 주는 거 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상담대학원에 들어가서 뒤늦게 상담사가 됐단 말이에요. 이 직업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고등학교 때 상담을 선택했어야 되나? 방송을 선택 이것도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혹시 두 분은 고등학교 때 이런 거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꿈이 패션 계열 사업인데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고등학교에 다시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에 창업과라던가 쇼핑몰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름길인 것 같아요. 네, 서희 씨는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꿈꿨던 꿈이 다 달라요. 그래서 1학년 첫 번째는? 때는 선생님을 하고 싶어 했었고, 네, 2학년 때는 이제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 했었고, 또 3학년 때는 또 아나운서 할지 승무원 할지 막 엄청 고민을 했었고, 또 지금도 계속 지금 뭐예요? 지금도 아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고등학생 때 그렇게 자기 진로를 확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또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정답이에요 저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충분하게 주변을 판단해보고 그동안 생활해왔던 것 중에서 자기가 내가 이거다라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 길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나운서나 연예인을 목표로 했다가 사실은 거기에서 10%밖에 안 살아남아요. 근데 아나운서나 연예인을 꿈으로 했다가 PD나 프로듀서, 때로는 작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마이스터고를 나와서 디자인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CE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니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5위를 알아봤는데요.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4위 알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전문 업종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네.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짜잔. 맞았네. IT 정보. 씨. 내 손안의 과학, 스마트폰 하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IT 분야. 정보 보안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미래 유망 직업이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한데 IT 정보통신 업종의 전망을 파헤쳐볼까요? 근데 IT 분야 워낙에 다양하기도 하지만 또 취업문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이긴 하잖아요. IT 기업이 고졸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전공별 이 인력 수급 전망이라는 조사를 했는데 그 컴퓨터나 통신 쪽 전공자들이 앞으로 2024년까지 약 5천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쨌든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핵심적으로 이끌어낼 기술들이 다 IT 기반한 기술들이에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관련한 기술들이. 그러니까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기업들에서 많이 그러니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즘 이제 그 새롭게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IT 기반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오토 서비스라는 웹 기반 서비스라든가 웹 개발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 서비스들이 다 이제 그 IT 기반한 서비스들이거든요. 이런 쪽에 이제 창업이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많이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왜 그러면 고졸 IT 인력들을 기업에서 선호하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고졸 IT 인력들이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IT 개발 쪽에 실무적인 역량들을 충분히 쌓아왔기 때문에 대졸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 있다고 기업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대졸자보다 상대적으로 고졸자들이 임금이 조금 낮은 그럴 편이기 수 때문에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스타트업이나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도 조금 낮은 임금에 상대적으로 이제 실력이 있는 그런 이제 개발자들을 이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IT 쪽에서의 고졸 인력들을 기업에서 이제 선호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아예 고졸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따로요? 네. 그런 이제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IT 쪽 고졸자들에 대한 채용들이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할 분들을 찾는다는 게요. 제가 뭐 그 공사에서 IT, ICT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엊그저께 강연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04년도부터 이 IT 분야가 사실은 인기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아웃소싱을 시켜서 한꺼번에 해서 외부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IT 쪽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책임 소재들 그래서 최근에 2012년부터 각 회사에서는 IT 분야가 다시 재건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뭐 드론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 그러니까 IT 기술이 접목 안 된 데가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또 현장에 계신 분 입장에서는 혹시 대기업에서도 최근에 뭐 IT나 ICT 분야를 좀 뽑는 데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삼성이나 LG, SK, KT 기업에서 채용 시에 이제 지원 자격을 이제 고졸 대졸자 구분 없이 이렇게 뽑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그 넥슨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게임 그 서비스 스쿨을 개설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막아주고 거기서 평가해서 우수한 친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랑 좀 많이 또 대화를 나누고 상담도 좀 하면서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학생들의 의지로 결정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요새 뭐 부모들 말 제대로 듣나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본인들이 판단한 그 중학교 아이들이 판단해서 특성화 교육들을 많이 오는데 그중에 이유는 사실은 자기의 소질과 적성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또 우선업체 이제 취업들을 이제 많이 하니까 졸업하고 바로 우선 취업을 시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그 정부 시책에 맞춰가지고 학교들마다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자기의 꿈을 좀 이루고 또 요즘에 부모님 세대에 좀 힘든 걸 보다 보니까 좀 돈을 조금 더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러진 그러니까 빨리 않을까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의 아빠시잖아요. 두 분께서는 나중에 아이가 좀 자라서 나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일단은요, 제가 나이가 60이 되면 우리 첫째가 17살이고요, 둘째가 13살이에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근데 저는 첫째 아이도 인공수정 2번 했고, 둘째 아이도 인공수정 4번 만에 했는데, 근데 제가 현장에 가보잖아요. 부모님이 시킨다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본인의 꿈이시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요. 정말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아니 대학을 안 가면 어때요? 내가 마이스터나 특성화 고등학교 가겠다면 사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은 잘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뭐 만화를 그리고 싶다 아니면 IT 기술을 하고 싶다 저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보내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약간 권영찬 씨는 네. 그렇게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오는데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우리 권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제 제 아이가 원한다 그러면 네.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서 이제 하다 네. 보면 본인의 적성이나 또 흥미들을 더 잘 찾아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또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저 자유학기제들이 해서 이제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로 체험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렇게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2015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학교 한 70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진로 코칭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자료도 조사돼 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351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졸 사원을 채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대졸자보다 조직 적응력이 우수하다. 대졸자에 비해서 저임금이다. 이건 좀 현실적인 얘기고 인재를 갖고 조기 육성하기 위해서라. 그리고 60%가 답한 1위는 능력이 있으면 학력은 관계없다. 이제는요 정말 잘 키우는 능력 하나가 대학 자격증보다 수료증보다 졸업이 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 말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자신 있게 실력으로 취업문을 부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3위 바로 알아보도록 네, 할게요. 3위입니다. 짜잔. 재무회계. 이것도 전문 분야네요. 그렇죠.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 회계. 전문성이 중요한 직무인 만큼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특히 고졸 채용을 선호하는 직종인 만큼 고졸 취준생이 도전해볼 만한 직종, 재무 회계 업종의 필요 스펙 대공개. 재무나 회계 쪽 분야가 일정 부분 그쪽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사실 자료가 이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재무 회계 관련한 자격증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한국 세무사에서 주관하는 뭐 전산 회계, 전산 세무, 기업 회계, 세무 회계 관련한 자격증도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그런 전산 회계 운용사란 자격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 정보관리사란 자격증도 있고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일단 취업하는 데 기본적인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좀 하나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그 한국경제나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경제 경영 테스트 시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시험들은 좀 추가적으로 좀 본인이 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기업 취업하는데도 좀 차별화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공기업이나 은행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은 사실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관심을 안 갖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 자동화 관련한 자격증 같은 경우도 취득하면 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다 하셨네요. 네. 다 말씀하셨어요. 한 조사에 의하면요 고졸자 채용이 평균 2,05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규직 채용 비율이 평균 72%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임금이 높다는 정설도 점차 깨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2004년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임금이 29% 높았으나 2014년에는 25%로 감소했고요. 그러니까 청년 대졸자의 3분의 1이 고졸자보다 임금이 낮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한 마이스토고에 갔는데요. 그 친구는 기능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고요. 현대자동차의 특채로 됐는데 그 친구 연봉이 초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3,800만 원. 근데 왜 그렇게 높냐면은 웬만한 마이스토고 학생들은 자격증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뽑을지 적게 뽑을지 현장에서 요즘에 네. 좀 진짜로 어느 정도 뽑는지 이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LG경제연구원에서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을 이제 견인한다라는 이제 보고서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고졸 실업률은 이제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추세고요. 이제 오히려 이제 대졸 실업률은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대졸과 고졸 취업률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격차가 이제 좁혀지거나 좀 역전 현상이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매년 약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70%가 대학을 진학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자들의 향후 10년간 79만 명이 이 산업 수요보다는 가임된 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대졸자들이 갈 자리가 사실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고졸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들을 지금 착실히 지금 받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잘 해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가 그건 이제 산업체에 맞춤 교육들을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취업률이 이제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삼성전자의 양향자 상무나 스티브 잡스도 대학 중퇴를 한 고졸 출신이고요. 이번에 이 20대 국회의원도 고졸 출신이 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학 선호 사상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서희 씨나 정현 씨가 생각하는 건 좀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10명 중에 7, 8명은 다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이렇게 함부로 자퇴를 이렇게 결단력 있게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막상 또 네.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죠. 네. 또. 네.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는 게 왜 요새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헬조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현상은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려서 저는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 올해 이 공기업 채용을 보니까 고졸 채용을 보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이런 경우가 요즘 좀 많은가요? 점점 많아졌죠. 네. 2011년도부터 이제 고졸 채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확대되고 있는 건데 이제 채용 방식도 이제 정규직으로 하거나 또는 체험형 인턴제도 이렇게 다양하게 계획되고 있고 공무원 연구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을 이제 채용형 그 고졸 인턴으로 채용했고 네.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고졸자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자를 갖다가 나눠서 채용을 했고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예정자가 아니라 졸업 경력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할 그 예정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대졸자들을 보면 8스펙부터 12스펙까지 이 스펙에 대한 부담이 굉장하거든요. 근데 우리 고졸자들도 갖춰야 할 스펙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대표님? 학년별로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가야 될 분야, 이제 직무라든가 직업 분야를 좀 더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자격증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일단 자격증 취득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학년이 되시면은 3학년이 졸업되면은 사회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좀 쌓아놓는 네.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국가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단기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데 참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네.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봉사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해외 인턴십 경험들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들을 좀 폭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3학년이 되면 좀 실질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죠. 이제 실질적인 준비라는 것은 자소서라든가 면접,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공기업에서 많이 보는 이제 필기 시험에 대한 준비들이 이제 3학년이 되면 좀 본격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근데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후에 취업을 하고 나중에 진학을 하는 이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시행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이게 마음에 들어요. 일단 선취업을 하고 후진학인 게 저도 사실은 영어를 전공했지만서도 개그맨이 됐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서울예전이나 또 다른 가서 방송연예과를 갔을 걸. 그러면 생각이 들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업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 분야가 이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걸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과나 학교를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럴 수도 네, 있을 저는 것 오늘 같은데. 찬성입니다. 네. 네, 저는 들었던 생각이 선 진학한 저도 지금 공부가 되게 버거운데 근데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서 일과 같이 공부를 병행하면은 양쪽이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근데 또 현장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면은 취업을 하고 후진학을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는 게요. 나한테 필요한 공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봉과 호봉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그럴 보니까 수도 있겠어요, 열심히 정말. 안 하는 경우는 네. 저는 못 봤어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졸업생인데 동화 전기 부품에 3년간을 재직을 했어요.
근데 2015년도에 한양대학교 융합공학과 입학한 사례도 있고 2013년도 졸업생인데 삼성 엔지니어에 근무를 하다가 올해 한양대학교 의용 시스템과에 이렇게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후진학 장려 정책이 있어서 이렇게 입학 정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돈을 안 내요. 맞아요. 회사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앞으로 좀 증가될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저는 이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될 거는 이런 거죠. 취업한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좀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모습이 없이 정말 이렇게 희망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렇게 꾸준하게 하면 그다음에 그냥 다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해보니까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학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힘드니까 그만두고 그러다가 또 대학 가고 대학 가서 취업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요, 이 기업이 고졸 채용 시에 중요하게 평가한 것 1위가 바로 출결 관리 및 학교 생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이 자기소개서라던가 자격증, 학교 추천, 학교 성적 등이 차지를 했다고 하는데 1위가 출결석, 학교 생활인 걸 보면 아무래도 성실성을 좀 많이 따진다는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죠. 정말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채용 시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근속과 근태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실한 학생들을 갖다 우선시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성실하고 장기 근속할 학생들이 원하는 업체가 다고요. 네. 좀 더 좀 우선 업체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 역량을 더 함양해야죠. 네.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네. 일단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미반도체라는 회사에 재직했을 때도 이제 고졸자들 채용을 많이 좀 해봤었는데 그때도 이제 대졸자들하고 고졸자 채용에서 이제 보는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고졸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사회에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고 대졸자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 3년, 길게는 6, 7년 정도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나름대로는 적응 기간을 갖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중소기업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서 실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퇴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잘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인성적인 측면을 좀 많이 보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제가 그 기업에 가서 상담이나 코칭을 해보잖아요. 사실은 대학 나온 분들도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또 실제로 고졸 취업자분들이 고민이 또 많더라고요. 그럼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뭐 취업 지도도 하지만서도 또 그런 졸업 후에나 아니면 또 취업생들이 와갖고 근데 교장 선생님 현실이 하니까 또 이런 게 힘들지 그런 또 고민도 많이 상담할 것 같은데요.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다 줄어들기도 있어요? 하죠. 예를 들면은 1학년 말에 아이들을 미리 선발을 하는 거예요. 회사하고. 그 회사를 그 기간,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또 거기 회사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또 주말에 가서 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취업하고 이제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학교와 달리게 이제 취업 유지율이거든요. 4월 1일 날 졸업했을 때 취업률이 좋지만 4월 1일 날 고용보험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취업률 이제 거짓말 못해요.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실질적인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졸업하고 그냥 안 나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얼마나 아이들이 그 취업을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 국가에서 고용보험이라는 그런 기준을 따지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외부의 말씀보다도 각 단위 학교에서도 단순한 취업률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정말 아이들의 학생들에게 그 역량을 좀 키워주고 학생들에게 그 적성에 맞으면서 근무 환경이 좀 좋은 그 업체를 선별해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선생님 또 하는 일이 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고졸 취업이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같이 만들어주는 것도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졸 취업자들이 꾸준하게 좀 회사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주변의 도움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실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졸 사원 채용에 불만족을 하는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퇴사율이 높아서 또 업무 역량에 한계가 있어서 직장 내 부적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 이른 나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적응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거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희 이제 상담 코칭으로 유명한 분들이 사실은 젊었을 때 수많은 억울한 일도 겪고 힘든 네. 일도 많이 겪어야 사실은 상담을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냐면 20대 이제 막 19에서 20에 회사에 취업하다 보니까 역량은 뛰어나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대졸이나 아니면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네. 대부분 28 이상이다 보니까 나이에 대한 차이 또 인식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또 부정도 있는데 그래서 또 요즘에 또 기업에서는요 그런 젊은 또 고등학생 또 졸업생들을 위해서 멘토 멘티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문제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고졸자들이 갈 수 있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발굴이 돼야 네.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교육들도 참 시스템적으로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서 고졸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네. 되는 측면들도 있고요. 저는 여기에서 좀 가장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조기 진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 내지는 체계화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뭐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진로 교육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진로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꿈과 비전, 자기 적성과 흥미를 잘 찾는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도 자기가 목표하는 데를 제대로 찾아가면은 뭐 조기에 이제 이직하거나 퇴사하는 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기 진로 교육들이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2위는요? 2위입니다. 짜잔. 서비스 서비스입니다. 산업. 네. 상품이 아닌 밝은 미소와 친절을 파는 서비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식주에서부터 여가까지 생활 곳곳에 스며든 서비스 직종은 그야말로 취준생에겐 기회의 밭. 유망산업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서비스업을 공략하라. 아무래도 이 유통이나 금융계 서비스 업종이 이 고졸 채용이 좀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은행에서 이 고졸 사원을 많이 좀 채용하는 편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지금까지 뭐 꾸준히 뭐 한 300명, 400명 수준에서 고졸 이제 그 은행원들을 채용했었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졸 채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주요 수익 구조가 예대 마진인데 요즘 네. 이제 계속 저금리 구조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은행의 수익성들이 계속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조선 해운사 같은 구조 조정이 진행되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 충당금을 또 적립해야 되는 부담감도 좀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하고 이제 경쟁 환경이 바뀌다 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과거에 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될 그런 여력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은 은행의 어떤 채용 절벽인 상황이다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시중 6대 은행들의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반기에도 채용을 확정한 은행이 사실 한 군데도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처럼 고졸 채용이라든가 대졸 채용 이게 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희 보통 제가 이제 제주에서 88학번이니까 저희 당시에는 사실은 상고 쪽으로도 많이 가고 또 공고 쪽으로도 많이 갔거든요. 근데 또 그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대학도 좋은데 한국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해서 근데 보통 상고를 졸업하면 은행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은행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과거 같이는 아니지만 정말 은행 취업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특히 1금융권인 뭐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런은행 또 2금융권인 뭐 보험회사, 증권 또 신용협동조합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기관에서 특성화 학교 학생들을 특별히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85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015년도에 70명을 채용했거든요. 그래서 누적 649명을 갖다가 채용을 했어요. 네. 한 은행만 하더라도.
또한 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있어요. 그 금융감독원 같은데, 그다음에 이 한국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네.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길이 많이 있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요즘 이 좀 달라진 현상이 바로 이 공딩족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건데, 공딩족이 뭐냐면요. 이 대학 진학 대신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10대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요. 이 5천에서 6천 명 수준이던 21세 이하의 9급 공무원을 준비하던 이 공무원 시험 응시자 수가 2013년에 2배 이상이 늘어났고요. 2015년도에는 거의 2만 명 수준까지 맞네요. 왔다고 하니까 굉장한 숫자인데요. 이 취업 보장이 없는 대학 진학 대신에 공무원 시험이라는 모험을 일찍 선택을 한 건데, 이런 10대들의 공무원 시험으로 쏠리는 현상들을 어떻게 봐야 좋을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게요. 제가 중고등학교 가서 진로 코칭을 하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행복하려면 뭐 있을까요? 돈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우리 사회가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사실은 물론 이제 10대면은 좀 더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네. 여러 가지 기회가 있고 기회 또 제공이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이 10대에서부터 공무원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9급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직장을 원하는데 저는 좀 반대인 게 또 뭐냐면은 현장에서 가보잖아요. 내 성향과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찾다 보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3년 차나 5년 차나 10년 차나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는 걸 많이 봅니다. 또 상담을 한 거 많이 보는데 그때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선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만서도 공무원 시험보다도 좀 내 진로에 대한 방향을 한 번 더 결정해봤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대표님, 공딩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고졸자들이 공직사회에 많이 진출하는 부분들은 우리 공직사회의 다양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이제 높이지 못하는 측면들에서는 약간 부정적 측면도 있는데, 왜 그러면 10대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렇게 많이 이제 도전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냐? 그것은 첫 번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현재 고등학교 졸업한 신분으로서 갈 수 있는 직장들이 사실 많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네. 게,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70-80% 학생들이 가는 곳이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정도, 중견기업 수준.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어떤 급여 수준이 뭐 상대적으로 좀 낮고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어떤 탈출구로서 불확실한 사회에서 뭔가 안정된 직장을 좀 선호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이 졸업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뭔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제 구조조정이나 퇴출 이런 데 그 모습들을 네. 많이 봐오다 보니까 과연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네. 어떤 불확실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측면들이 아마 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또 최근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이 고졸자들이 공무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들이 좀 개선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9급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사회 과목과 과학, 수학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포함이 네. 됐어요.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계속 배웠던 과목들을 그대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선택하기가 좀 더 쉬운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졸자만 지원 가능한 그 공무원 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인재 9급 전형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고졸자 경쟁 전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고졸자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험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졸자들의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선생님,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이제 공무원 되는 거는 제가 있었던 게 특성화 고등학교니까 그런 쪽의 능력만 가져도 공무원도 그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있는 네. 거예요. 그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고, 제가 장학사 시절에 이제 처음 이제 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제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공무원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차지하고라도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그런 자기 업무네요, 자기 자기 분야고. 업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모습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두가 다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중에서 학교장이 추천해가지고 선발돼서 각 지역에서 이제 그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 학교 학생이 도청에 통신직으로 전국에 4명 뽑는데 1명이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분야 쪽에 건축 토목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많이 뽑고 그래요. 그런 분야에는 그렇게 갖는 아이들이 가져야지 그런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실기가 없이 그냥 이론적으로 한 대학생들이 가는 것보다는 정말 그 어떤 그 역량 발휘에 그게 그 바로 우리 능력 NCS 그런 체제의 모습하고 갖춰서 굉장히 그런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뭐 고려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원래 취지의 목적은 이제 공무원 이런 그 모습은 하나의 일부분의 하나의 영역이고 실질적으로 정말 그 기업체에 가서 자기의 그 기술을 발휘해가지고 회사 성장과 본인이 같이 발전해서 자기 꿈 이뤄내는 거.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서희 씨나 정현 씨도 사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 공무원에 대한 로망을 갖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벌써 4월에 시험을 본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삼수를 해서 저희 학교에 입학한 행정학과 친구가 삼수를 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좀 놀랐었거든요. 네. 저는 아까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수능하고 공무원, 구급공무원 시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아버지께서 수능 끝나고 말씀을 한번 해주셨어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서야 한번 시험을 봐보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 내가 왜 대학을 붙었는데 또 봐요. 아우 지겨워. 그랬었거든요. 근데 대학에 입학해서 보니까 같은 과 선배 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 수능 이후에 바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붙었대요. 근데 발령이 안 나가지고 우선은 학교를 계속 댕기고 있는 언니가 댕기고 있더라고요. 있고. 다니고 있는 언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언니가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이제 발령이 나서 학교를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 근데 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라는 게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좀 성과가 있는 편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 다 성과 있는 것만 물어보세요. 네, 제가 잘 몰라서. 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 자체적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이렇게 양성하는 제도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학과를 이미 공부하고 나서 기업체 들어가게 되면 기업체에 원하는 거하고 미스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같이 이렇게 기업체 같이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2014년도부터 이렇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일학습 병행제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는 그 기업과 학교가 많은데 벌써 기업에서는 꽤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학생들도 병역 대체 혜택과 함께 누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작년도에 어떤 그 경기도 학교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 39명의 학생이 취업과 동시에 대학에 취직을 했습니다. 네네. 좋은 사례죠. 네, 그렇네요. 지금 이 서비스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1위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바로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짜자잔 제조생산. 제조생산. 이게 꽃이네요, 꽃. 그렇죠. 고졸 채용이 가장 활발한 업종 1위, 제조 생산 분야. 구직자들이 취업 눈높이를 낮추면서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조 생산 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와 취업 시 혜택을 알아보자. 이 중소기업 채용이 가장 많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 혜택이 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최근에는 이제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소기업 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을 하면은 기업의 정부에서 최대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인턴 급여의 5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소기업 인턴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그 회사에 계속 재직하면 그 사람이 300만 원만 모으면 나머지 90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목돈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듯 이제 중소기업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어떤 지원 제도들이 이제 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중소기업에서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뭔가 꿈을 꿀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이나 현대도 작은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망에 있는 우수 그 중소기업을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것 또한 이게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특수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그 중앙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장기재직자 근소 장학금 제도라 그래가지고 1년에 100만 원씩 최대 3만 원,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어요. 3년 소득세 70%까지 감면이 돼. 네?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있어요. 혜택이 집까지 많은데요? 만들어 집까지죠. 네.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에게 민영 또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합니다. 아마 점수가 이제 많이 주어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내일 체험 공제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5년 동안 이제 이 장기 근속을 할 경우에요. 그러면 본인이 낸 거에 3배를 갖다가 이제 주게 되는데 나중에 세금도 50%를 갖다 감면시켜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꽤 많은 그 공제를 하여튼 그 돈을 목돈을 모을 수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일자리 청년 통장이라 그래가지고 3년간 1,000만 원이 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많아요. 혜택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대학 안 가는 동안에 등록비 안 내지. 자기 임금에서 돈 벌지. 이런 제도가 있어가 돈이 더 쌓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한 몇 년만 있다 보면 창업할 자금도 생기고 또 창업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지원책이 많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대기업하고 또 아니면 중견기업까지는 갔는데 중소기업은 좀 그렇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취업준비생 1,3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81.8%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최종 활력표는 고졸 취준생이 87.6%, 대학원 졸업 취준생은요 84.7%, 그리고 4년제 대졸 취준생은요 무려 77.7%가 갈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10명 중 8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이 얘기는 그만큼 취업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을 낮춘다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한다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 그것이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거기에서 충분한 능력을 쌓고 역량을 기르면 언제든지 이직에 가는 도종회사의 스카우트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노동시장이 갈수록 유연화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직을 2-3번씩 경험을 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럼 실제로도 청년 구직자들의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추고 있는 건가요? 경기도 교육청의 그 취업지원센터에서 이제 이렇게 자료에 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의 75%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이제 중소기업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단순하게 눈높이를 낮춘다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그 기업에 자신의 역량을 이제 발휘하고 학생, 학부모가 이렇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에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생각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요, 선생님. 이 마지막으로 고졸 구직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듯 사랑하는 일을 찾아라. 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꾸는 꿈은 단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들께도 학부모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수원정보고등학교의 현수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현 씨 또 서희 씨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대단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 고등학교 가면 받아주시나요? 같이 가려고. 옛날에 거꾸로 온 사례도 있어요. 정말로요? 대학 졸업했다가 네. 어떤 그 농업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어서 다시 고등학교 와가지고 또 기술 배운 사례도 있습니다. 흔치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으로 랭킹쇼 자비클릭 공식 질문입니다. 취업 대 학력, 여러분의 선택은요? 서희 씨부터요. 취업이에요. 네, 정현 씨는요? 저는 선학력, 후취업이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욕심이 많아요. 네. 저는 그 답변보다는 또 다른 말로
아무 곳에나 박는 못이 되지 말고 필요한 볼트와 너트가 되라. 무슨 얘기냐면은 못은 아무 데나 그러니까 학력이든 뭐 취업이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볼트와 너트는요. 필요한 곳에는 꼭 쓰입니다. 네. 항상 여기서 굉장히 멋진 말들이 나오세요. 대표님께서. 네.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그 뭐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도 네. 이제 취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하면 그동안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저는 취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력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서 입양이 되었고요. 그리고 난독증을 갖고 있고 잦은 이직을 했고 학력은 고졸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흙수저인데 이 주인공은 바로 스티브 잡스라고 합니다. 이 훌륭한 신입사원이 항상 최고의 이력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이 사람들의 잣대에 휘둘리지 말고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랭킹쇼 자비클립 못 보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